주식이 지금 이렇게 하루에 10%씩 빠지는데 무슨 확실한 수익이야. 내 안전한 지금 노후 자금 다 날리게 생겼다. 공포에 우리가 주식을 던지잖아요. 그러면은 반등도 놓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퇴직연금 계좌는 정말 잃지 않는 게 그 어떤 계좌보다도 중요한 일인데요. 자, 그렇다면 어떤 채권 혼합형 ETF를 이제 픽하면 좋을까? 반도체는 기술로 투자하는 거 아니고요. 무조건 사이클로 투자하는 것이고, 넥스트란 뜻은 방향성 순서라고, 특히 지금 반도체 산업이 바로 이러한 업데이트가 많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ETF, 저TF 송일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신가요? 요즘처럼 이렇게 시장 변동성이 클 때는 사실 그냥 다 던지고 떠나고 싶죠. 저도 그런데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조금 더 침착하게 좀 마음을 다잡고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재정비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영상의 댓글에 어떤 분께서 채권 혼합형 ETF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달아주셔서 오늘은 이 퇴직연금 계좌에서 안전자산으로 담아갈 수 있는 채권 혼합형 ETF를 준비했습니다. IRP나 DC형 퇴직연금은 연금저축펀드나 ISA 같은 다른 절세 계좌들과도 비교했을 때 안전자산 30%의 비중을 가지고 가야 돼요. 위험자산은 70% 이상을 넘어가면은 이 카톡으로 연락이 오잖아요. 지금 운용하고 계시는 위험자산이 70% 이상입니다. 이렇게 계속 워닝 경고가 날아오거든요. 그래서 퇴직연금 계좌는 가장 보수적으로 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 비중은 70%, 나머지 30%를 예금이나 채권 같은 이제 원리금 보장 상품 위주로 가져가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늘 아쉬울 때가 있잖아요. 아, 주식 비중을 이제 최대한으로 가지고 가고 싶은데 이제 예금 막 2%, 막 3% 이런 거에 넣어놓으니까 이게 너무 아쉽다 싶을 때가 있었는데, 그래서 요새 주식과 채권을 반반씩 섞는 채권 혼합형 ETF가 이제 많이들 나오고 있습니다. 채권 혼합형 ETF 역시 안전자산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제 이 상품을 하게 되면은 원래는 주식 비중 70%, 안전자산 비중 30%였는데 여기서 또 절반 15%를 이 주식으로 가져갈 수 있으니까 최대 85%까지 주식 비중을 넓힐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최근 3년 동안 이 채권 혼합형 상품의 순자산이 16배 이상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스마트한 투자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채권 혼합형으로 주식 비중을 최대한으로 갖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아니 근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주식이 지금 이렇게 하루에 10%씩 빠지는데 무슨 확실한 수익이야. 이거 그냥 빨리 털고 떠나야 되는 거 아니냐. 내 안전한 지금 노후 자금 다 날리게 생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는데 이 그래프를 한번 봐주세요. 이게 JP모건에서 이제 매년 내는 자료거든요. 뭐냐면 그 시계열을 길게 늘렸을 때 주식에 투자한 것과 채권이나 뭐 다른 이제 자산에 투자한 것에 대비했을 때 주식의 수익률이 얼만큼 되는지를 이제 스트래킹을 계속 한 거예요. 1950년부터 2025년까지 이제 총 76년 동안 S&P 500 지수의 이제 역사적인 수익률 범위를 이제 봤더니 1950년부터 2025년까지 중에 아무 때를 찝어가지고 딱 1년만 투자했을 때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37%에서 플러스 52%로 이렇게 이 범위가 엄청 넓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운이 안 좋아서 시장이 빠질 때 1년 동안 투자를 하면은 마이너스 37%까지도 잃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5년으로 그 기간을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5년으로 늘렸더니 1950년부터 2025년 중에 그 어느 5년에 투자를 했을 때도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29%로 그 레인지가 좁아집니다. 근데 이걸 10년으로 누적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최저는 마이너스 1%에서 최고는 플러스 20%가 되고요. 20년 동안 누적으로 S&P 500에 투자를 하면 그 어떤 기간과 상관없이 플러스 6%에서 플러스 18%, 그러니까 연평균 수익률을 얘기해요. 이렇게 무조건 양의 수익률이 난다는 얘기예요. 즉 주식시장은 연평균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1년만 투자했을 때는 마이너스 37%까지 손실을 볼 수 있어서 무서워 보이지만 내가 시장을 떠나지 않고 20년 이상 장기 투자에 참여를 하게 되면요. 손실 확률이 0. 제로에 가까운 범위로 수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하면은 무조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채권이나 현금, 예금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확실한 자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주식으로 장기 투자를 할 거야 라고 마음을 먹고 안전자산도 가능하면 주식으로 채워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채권 혼합형 ETF를 이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채권 혼합형은 말 그대로 주식과 채권을 섞어서
중에서 한 바구니를 구성을 한 거예요. 현행법에 따르면 이 채권 혼합형 ETF에는 주식 비중을 최대 50%까지 담을 수 있어요. 이게 원래 30%였는데 2023년 정도부터인가 이 주식 비중이 확대가 돼서 채권 혼합형에서 반반씩 담으면 전체 내 퇴직연금 자산의 총 85%까지 주식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채권 혼합형 ETF를 이제 픽하면 좋을까? 자, ETF 체크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기에 채권 혼합이라고 쓰면 이렇게나 많은 ETF 종류들이 나옵니다. 그래도 주식형에 비해서는 훨씬 적죠. 이 중에서 어떤 상품을 선택을 해야 될지가 이제 우리의 고민인데, 그래서 제가 오늘 저만의 기준으로 이제 3가지 정도 상품을 좀 추려봤습니다. 일단 가장 큰 기준은요, 안전자산 30%를 왜 만들었는지를 생각을 해봤어요. 이 본질에 충실해서 오르는 것도 오르는 건데 떨어지지 않는 것, 그러니까 급락이 상대적으로 적은, 즉 변동성이 높지 않은 상품을 위주로 골라봤고요. 그 워렌 버핏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주식 투자의 제일 원칙은 잃지 마라. 제2 원칙은 첫 번째 원칙을 잃지 마라. 그러니까 잃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높지 않은 상품을 골라봤습니다. 이 채권 혼합형만큼은 좀 안전한 주식들, 그래서 한국보다는 미국, 또 테마형보다는 대표 지수형으로 좀 선택을 해봤어요. 그리고 실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도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비용도 중요하니까 그 부분도 좀 체크를 해야겠죠. 그래서 고른 첫 번째 채권 혼합 ETF는 바로 대표 지수형입니다. 그 중에서도 나스닥 채권 혼합을 골라봤어요. 네, 우리나라에서 미국 나스닥 100 채권 혼합을 가장 먼저 낸 운용사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입니다. 2022년부터 이제 이 상품을 출시를 했고, 이제 거기에 이어서 에이스, 이 한투운용이 2022년 8월 달에 이 채권 혼합 50 액티브를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25년 작년에 이 액티브 운용사들 타임이랑 코액트가 나스닥 100 채권 혼합 50, 이게 아무래도 정말 이 퇴직연금 계좌에서도 이런 상품에 대한 니즈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둘 다 이 나스닥 채권 혼합 50 액티브를 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요건 그냥 비교, 진짜 본주의 수익률이 얼마나 될지 비교하는 용도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게 쭉 보면 순자산은 지금 에이스께 가장 높습니다. 거의 1조 원 가까이 됐고, 그리고 타임께 5,400억. 우리가 저번에도 이게 타임 걸 다뤘는데 여기가 나스닥 100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채권 혼합도 좀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5,400억 정도 모여 있고, 그다음에 타이거께 4,600억, 그다음에 코액트 거는 이제 1,500억 정도 있습니다. 비용을 봐야 되겠죠? 실비용 지금 에이스께 0.2%로 상당히 괜찮아요. 근데 타임 거는 0.7%로 역시 액티브 운용사라 그런지 조금 높죠. 역시 코액트도 0.68%로 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타이거 거가 0.38%. 그러니까 비용 측면에서는 이 한투 운용께 가장 좋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구성 종목을 좀 보면 에이스의 미국 나스닥 100 채권 혼합 50 액티브는요. 상위 5개 비중이 40%예요. 근데 다른 데들은 보면은 거의 다 50% 가까이로 상위에 집중돼 있는 모습인데 이 에이스께 가장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나스닥 100에 들어가 있는 이런 QQQ 같은 ETF를 직접 사도 되고 아니면은 정말 그 종목들을 하나씩 다 사서 담아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종목들을 이렇게 아예 사서 그대로 구성을 하고 있는 ETF들도 있죠. 이런 것들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이 단기 채권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채권이나 현금, 주로 이제 단기 국고채나 이제 통환채 뭐 이런 것들을 운용을 하고 있는데 채권형 ETF는요. 이제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좋은 게 액티브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채권을 계속 그 듀레이션에 맞게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액티브하게 좀 운용력들이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서 그 듀레이션에 맞는 수익률을 이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액티브로 운용을 하는 게 더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상품 중에서는 타이거 것만 패시브고 나머지 거는 다 액티브로 운용이 되고 있어요. 자, 제일 중요한 이 수익률을 봐야 되겠죠. 코액트 미국 나스닥 채권 혼합 50 액티브가 작년 9월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얘만 아직 1년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나머지들은 다 1년이 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년 수익률을 보시면 본주 수익률은 미국 나스닥 100이 역시나 25%로 제일 높았고 그 다음이 채권 혼합 ETF 중에서는 1년 수익률은 타임 미국 나스닥 100 채권 혼합 50 액티브가 18%, 그다음에 코액트가 요게 똑같이 18%인데 얘는 지금 아직 상장한 지 1년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수익률이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에이스 거가 16%로 한 2%포인트 정도 더 낮고 근데 이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채권 혼합 50이
6% 정도밖에 안 돼서 다른 ETF, 똑같은 채권 혼합 ETF 수익률보다도 이제 절반 이하, 거의 한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를 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연초 이후 수익률을 좀 볼게요. 연초 이후 수익률은 코엑트께 제일 높네요. 코엑트께 12%, 그다음 타임께 역시 12.02%. 요게 이제 비등비등한데 역시 액티브 이 전문 운용사들이 확실히 액티브 운용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미국 나스닥 100 이제 본주 수익률보다도 지금 채권 혼합이 수익률이 더 높은 상황이에요. 연초 이후로 봤을 때는 이 채권 수익률이 더 높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에이스께 5.61%. 역시나 여기도 타이거 거는 연초 이후에도 한 3% 정도밖에 안 올라서 요거랑 이 제일 높은 거랑 비교했을 때는 이 몇 배 차이에요? 4배 정도 차이가 나네요. 확실히 이 똑같은 나스닥 100 채권 혼합 ETF라도 이 액티브와 패시브에 좀 차이가 나는 거를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액티브 전문 운용사들이 하는 상품이 조금 더 수익률이 좋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채권 혼합 ETF는 역시나 대형주를 골라봤습니다. 뭐 우리나라 대형주 하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겠죠.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점점 미워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반도체죠. 그러니까 올 들어서 진짜 이 채권 혼합 상품 중에 제일 많이 팔린 게 삼전닉스를 반반 들고 있는 채권 혼합형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짜면 같은 느낌이었죠. 녹화일 기준으로 지금 삼전닉스가 이제 계속 며칠째 급락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 반도체에 대한 의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언제나 그렇듯 우리는 바닥을 맞출 수는 없어요. 그래서 무릎에서만 들어가도 성공이죠. 특히 이렇게 장기 투자로 갈 것들은 싼 값에 사는 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실적이 받쳐주는데 뭔가의 내러티브가 바뀌어서 아니면 수급이 꼬여서 이제 정말 전문가들조차도 이거 정말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진짜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분할 매수로 채권 혼합형 ETF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싶어요. 대표적으로 삼전닉스 50씩 담고 있는 채권 혼합형 ETF도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채권 혼합 50 ETF들은 전부 다 올해 상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올해 얼마나 이 주식들이 인기가 많았는지 알 수 있겠죠. 네, 올해 가장 먼저 상장한 라이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채권 혼합 50이 2026년 2월 달에 상장을 했고요. 이게 지금 상장한 지 그러니까 한 5달 정도 된 거잖아요. 4조 원이 넘게 모였습니다. 와, 이거 진짜 많이 팔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삼성 자산운용 코덱스가 2달 후에 이제 똑같은 상품을 상장을 했는데 이게 지금 1조 4천억 정도 모여 있는 상황이고요. 제일 마지막으로는 이제 키움이 조금 다른 형태로 상장을 했어요.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채권혼합 50 똑같이 상장을 했는데 여기에 지금 2,300억 정도 모여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얘네가 다 지금 배당을 줘요. 배당을 주는데 연간 배당이 코덱스 거는 시가 배당률 0.44%죠. 그리고 얘는 0.09%죠. 근데 키움께 4.3%예요. 연간 4.3% 배당이 무슨 일이지?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자, 이 키움 자산운용의 상품은 매월 정기 분배금, 그러니까 거기 안에 들어있는 삼전닉스로부터 오는 정기 분배금도 주고 이 특별 분배금을 동시에 추구하는 그런 ETF다라고 이제 그런 컨셉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가가 오르면 그 주가에 오른 차익분 중에 일부를 매도를 해서 그거를 이제 분배금으로 나눠주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월 분배금으로. 그러니까 배당을 좀 현금 흐름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채권 혼합형에서도 이 키움 거를 좀 선택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실제로 올해 5월 달에 특별 분배금 지급 조건을 만족을 시켜서 특별 분배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많이 오른 거를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그냥 지금 열매를 따가지고 나눠주느냐 아니면 그걸 그냥 계속 굴리느냐의 문제잖아요. 현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제 키움이 올라갔을 때 그거를 팔아서 분배금으로 나눠준 게 지금 이제 주가가 내려갔으니까 좀 현명한 선택일 수 있지만 이게 시장이 계속 우상향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이 특별 분배금을 주는 게 오히려 약간 조삼모사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조금 상방을 막는 그런 효과를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비용도 봐야 되겠죠. 이 실부담 비용으로 봤을 때는 코덱스께 0.16%고요. 이 라이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께 0.04%요. 이게 굉장히 전략적으로 이 보수를 낮춘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얘 똑같은 상품인데도 지금 보수가 4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장 거래 비용으로서는 매력적이다. 그다음에 키움 거는 0.11%, 뭐 양호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구성 종목을 보면 보지 않아도 다 아시겠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반씩 들고 가고 이제 나머지는 다 국고채
뭐 원화 현금 이런 거 통환채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익률을 볼게요. 지금 이게 상장된 지 길어봤자 석 달 정도이기 때문에 수익률을 보는 게 크게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보자면 키움께 2.37%, 그다음에 라이즈께 2.23%, 코덱스께 2.05%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분배금을 반영한 총수익률이기 때문에 이 키움이 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크게 의미 없어요. 그리고 최근 한 달 처참하죠. 똑같이 지금 마이너스 23% 정도대로 지금 빠지고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반반씩 담고 있는 채권 혼합 ETF에서는 이제 보수가 가장 낮은 거는 라이즈 거, 그리고 이제 월 현금 흐름을 내가 매매 차익으로 인한 특별 분배금까지 받고 싶다면 이 키움 거를 선택하시는 게 좀 괜찮은 방법일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은 테마형입니다. 제가 테마형은 아까 위험자산 70% 비중에서도 하니까 이제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또 사람 마음이 테마형도 계속 또 이게 시장 흐름을 봐야 돼요. 왜냐면 테마형이 나오는 흐름을 보면 어떤 산업이 유망한지를 이렇게 쫙 한눈에 볼 수 있거든요. 올 초에 그 4월 달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채권 혼합 나온 거 보셨죠? 그 다음에 이제 우주항공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는 금융, 이 돈의 병목이 반도체에서 이제 금융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금융 채권 혼합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현대차 탑3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각각의 피지컬 AI가 이제 뜨면서 현대차에 관한 것도 채권 혼합형으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희 이제 채널에 전문가분들 많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정의윤 연구원님이나 뭐 염승환 이사님도 그렇고 피지컬 AI나 우주 항공 쪽은 아직은 좀 꿈을 먹고 사는 좀 시간이 길게 남았잖아요. 섹터들은 모멘텀이 왔을 때, 그러니까 뭔가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왔을 때 이제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저만의 기준으로 고른 거는 빅테크가 포함된 상대적으로 좀 테마형 중에서도 안정적일 수 있는 주식 개별 종목들을 포함시킨 ETF를 골라봤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의 원픽은 원큐 엔비디아 알파벳 미국채 혼합 50입니다. 엔비디아 알파벳 좀 재미없는 주식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맞죠. 지금은 이제 재미없는 주식이 됐죠. 근데 이 AI 시대를 개척한 두 기업 AI 하드웨어의 엔비디아, 또 AI 플랫폼의 알파벳 이 두 종목을 반반씩 담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절반은 미국 단기 채권으로 이루어진 그런 상품입니다.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7월 28일, 녹화일 기준으로 어저께 상장을 했네요. 이 총 보수는 0.45%. 테마형 ETF 정도의 양호한 중간 정도의 총 보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 나중에 실부담 비용이 얼마인지를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심지어 이 상품은 월 배당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매월 마지막 영업일에 지금 월 배당까지 나오는 상품이기 때문에 글로벌 이 AI 시대에 빅테크에 투자하는 상품 그리고 미국 단기 국채 월 배당까지 받아갈 수 있는 상품이라는 점 꽤나 괜찮은 선택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왜 이 ETF를 좀 채권 혼합 테마형에서도 이거를 선택했느냐 하면 사실 저는 이 워렌 버핏이 최근에 이제 알파벳에 엄청나게 크게 베팅을 했잖아요. 근데 최근 인터뷰 기사를 보면은 이 알파벳 43조 베팅을 내가 했다. 그리고 더 빨리 샀어야 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기사가 있더라고요. 버크셔 해서웨이가 작년 3분기에 알파벳 주식을 처음 사들였다고 공시한 이후에 그 꾸준히 지금 비중을 늘려서 약 43조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 초에는 그 알파벳이 이제 AI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 진행한 100억 달러 규모의 사모 증자 과정에도 이 워렌 버핏이 참여를 했다고 설명이 돼 있고 원래 워렌 버핏은 인터넷 기업들한테 잘 투자를 안 했어요. 그리고 그의 예외적인 선택이 애플이었고 애플 비중이 굉장히 많잖아요. 애플이랑 뭐 구글이랑 같은 선상에서 이 인터넷 시대를 주도했던 기업이니까 구글은 투자를 하지 않았었는데 본인이 가벼운 사업이라는 이유로 과거 구글에 투자하지 않았던 것을 실수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알파벳은 지금 월가에서 거래되는 90%에서 95%. 그러니까 월가에서 거래되는 기업 10개 중에 9개보다 성공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분들 얘기를 들어도 이 알파벳이라는 회사가 지금 제미나이 언어 모델도 만들고 있지, 또 AI 데이터 센터도 하고 있지, 클라우드도 하고 있죠. 이 AI 시대에 가장 초반부터 제일 끝단까지의 모든 걸 풀스택으로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회사가 아닌가라는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래서 저는 이 알파벳을 좀 채권 혼합형으로 가져가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엔비디아 역시 지금은 이제 주가가 과거에 막 몇 배씩 올랐을 때랑은 달리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서 더 채권 혼합형으로 가져가기엔
이제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거 제가 뭐 이걸 사라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건 아니고 이런 테마형 상품 중에 이런 상품들도 출시가 되고 있으니 AI 시대에 수혜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의 채권 혼합형으로 가져가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이제 DC형 퇴직연금과 이 IRP에 담아가면 좋을 채권 혼합형 ETF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나요? 투자 판단은 물론 각자의 몫이겠죠. 이제 70%를 어떻게 채웠느냐에 따라서도 그 밸런스를 잘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70%를 진짜 위험하게 채웠으면 그래도 30%는 좀 대표 지수형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70%를 뭐 대표 지수형으로 채웠으면 이쪽에서는 그나마 조금 더 공격적인 또 포트를 가져가는 것도 이제 본인의 취향껏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 시장이 이제 크게 흔들려서 이제 마음이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특히 이번 상승장에 처음으로 이제 주식 투자에 입문을 하셨거나 아니면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투자하신 분들일수록 점점 이제 더 마음 잡기가 힘드실 것 같은데 이제 물론 저를 포함해서도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이 장표를 한 장 보여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이 그래프가 JP모건이 매년 발간하는 은퇴 가이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주식시장에서 최고 수익률을 보였던 그 날들을 놓쳤을 때의 영향에 대해서 이 매년 업데이트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2006년부터 2025년까지 20년 동안 S&P 지수에 이제 최초의 $10,000를 투자를 했을 때를 가정하고 이제 배당은 모두 재투자, 또 추가 매도하지 않고 수수료도 따로 고려하지 않았을 때 이 수익률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2006년부터 2025년까지 20년 동안 $10,000를 투자를 처음에 했으면은 2025년 말에는 최종 자산은 $80,000 정도가 돼 있고 연평균 11%의 수익률을 거뒀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20년의 기간 동안 주가 수익률이 제일 높았던 상위 열흘을 놓쳤을 때의 수익률이에요. 상위 열흘을 놓쳤다면 이 $10,000는 2025년에 $35,000가 돼 있습니다. 끝까지 유지했던 것보다 확 줄었죠. 연평균 6.6%에 불과해요. 그리고 상위 20일을 놓치잖아요. 그러면 자산은 $21,000로 또 쪼그라듭니다. 연평균 3.8%의 수익률. 상위 30일을 놓쳤으면 $13,826. 그러니까 연평균 1.6%의 수익률에 그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20년의 투자 기간 동안 제일 주가 수익률이 높았던 단 30일, 한 달을 놓치면은 최종 평가액이 확 쪼그라든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내가 시장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역사적으로 가장 수익이 좋았던 열흘 중에 6일은요. 가장 나빴던 열흘에 단 2주 이내에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나쁘고 난 다음에 제일 좋은 수익률이 온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공포에 우리가 주식을 던지잖아요. 그러면은 반등도 놓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의 장기 투자 수익률은 이만큼 절반이 뭐예요? 거의 8분의 1 조각으로 지금 놓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중에 단 한 달을 놓쳤을 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장에서도 마음을 다잡고 내가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지 나의 복리 효과. 결국에는 우리가 노후 대비를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 나의 자산이 2배, 3배 이상이 차이가 난다라는 거를 계속 마음에 담아두고 꾸준히 장기 투자해 나가시면 언젠가는 퐁퐁퐁퐁 월 현금 흐름으로 월 얼마씩 쓰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ETF, 저TF가 Y스트릿이 도움이 되셨다면 알림, 구독,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부탁드릴게요. 뿅!